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왜 문재인 정부가 엉터리 정부인지를 일목요연하게 드러내주는 조선일보 사설. 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는 일들은 다 알 겁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도 세우고, 청와대 내부 기강도 세우고, 또 장차관 이 스크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비리 소굴이라는 겁니다. 범죄자 소굴이라는 겁니다. 자, 범죄의 온상이 되는 곳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가 문재인 정부를 인정하겠습니까? 자, 조선일보 사설이 문재인 대통령을 한 방 꽉 먹였습니다. 사설 제목부터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청민정수석실이 비리 소굴인 나라. 자, 지금 옵티머스 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중 핵심인 인물이 바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모 변호사, 지금 어떤 언론에서는 실명도 다 공개했습니다만 이 이모 변호사는 여기저기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렇게 사람을 하나 박아놓고 자기들은 마음껏 범죄를 저지르고 청와대가 알아서 막아주겠지, 이런 물증과 증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그 이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정수석을 누가 했습니까? 조국이 했습니다. 조국 시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청와대가 범죄의 소굴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이미 연원이 오래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의혹 사건, 이것 역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일종의 지휘부 노릇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청와대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자, 이것을 아주 조리 있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사기범 윤모 변호사, 그 아내인 이모 변호사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옵티머스 지분 9.8%를 보유한 이 씨는 옵티머스 자금 세탁처로 의심받는 관계사의 최대 주주이자 옵티머스가 무자본 인수합병한 회사 사회이사였다. 그런데도 사모펀드 상당 지분을 가진 인사가 금융감독기구를 관할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입성했다.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입니다. 옵티머스 사기 핵심 인물이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겠나? 옵티머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금융감독기구를 관할하고 검찰을 관할하는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이 이모 변호사, 원래 출신 성분부터가 아주 셉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당무감사위원으로 발탁한 인물입니다. 당시 이 당무감사 원장이 바로 이 이모 변호사가 청와대에 들어올 때 민정수석이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주도 면밀하게 이 부정부패를 준비했던 것은 아닌가, 비리소굴이란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어 말합니다. 라임펀드 사건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등장한다. 라임 전주 김봉현 씨는 작년 지인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라임이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소문이 돈다고 하자 내가 일 처리할 때 경비 아끼는 사람이던가 금감원이고 민정실도 다 내 사람이다. 펀드 사기범의 과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혀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미 금감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이 김 씨에게 뇌물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민정실이 다 내 사람이라는 김 씨 말도 곧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자,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은 입이 열릴 때마다 계속 이름들이 나옵니다. 강기정 전 수석,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동민 의원도 이미 등장했습니다. 김영춘 전 의원도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번에는 이 이상호 재판에서 또 새로운 이름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도대체가 청와대는 폭탄입니다. 폭탄. 터질 것 같은 폭탄입니다. 자,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 정부 민정수석실은 온갖 추문에 연루되지 않은 적이 없다. 비리 감시는커녕 앞장서 비리를 저질러왔다.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공작을 총지휘한 곳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다. 단정적으로 조선일보 사설은 박았습니다. 민정비서관이 야당 후보 비위 첩보를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대통령을 형이라 불렀다는 유재수 씨는 검증이 재직 시절 업자들에게 뇌물 수천만 원을 받았지만 영전했다. 민정비서관은 우리 편이니 봐줘야 한다고 했고 민정수석은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백원우 조국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폭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장면이다. 대선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일당이 공직에 기용해달라며 인사를 추천하자 민정비서관이 달려나가 면접을 받다. 이들의 입을 막으려 한 것이다. 이것도 백원우입니다. 민정수석은 아들 입시 비리에 가담한 변호사를 민정실 공직기관 비서관에 발탁했고 이 비서관은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인사검증을 했다. 최강욱입니다. 민정수석실이 아니라 비리를 저지르고 은폐하는 비리 소굴이었다. 조선일보 사설은 단정합니다. 자,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인 특별감찰관이라도 있었다면 민정수석실을 견제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4년이 되도록 임명조차 하지 않는다. 분명한 위법인데도 깔아뭉갠다. 자신들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것이다. 그 사이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앞장선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미 드러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펀드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검찰 수사의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장악이 끝났으니 이번 펀드 사건도 다른 사건들처럼 덮고 뭉갤 수 있다고 보는 건가?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곳곳에서 물증이 나오고 폭로가 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총장이 검사의 보안을 지시했고 지금 5명이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과연 얼마나 해냈는지. 청와대가 정말 이렇게 비리의 온상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참으로 창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쯤 되면 그냥 내려오십시오. 창피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